MBN 종합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설날인 오늘 귀성길과 귀경길 양방향 모두 정체가 극심해 운전자들이 거부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귀성 방향 정체는 오늘 밤 11시쯤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귀경 방향 정체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중국 내에서만 1,300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프랑스와 호주에서도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우한 폐렴이 중국 국경을 넘어 전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조금 전 중국 우한시를 포함한 후베이성 전역의 여행 경보를 3단계인 철수 권고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확산 공포가 커지고 있지만 국내 일부 병원이 환자 면회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울산 울주군의 한 저수지에서 상류객 10명을 태운 선박이 침몰해 1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산불로 번질 뻔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추미애 법무장관에게만 사무 보고를 했다는 비판이 일자 규칙에 따라 보고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서울 고검에도 보고가 늦었던 점은 전혀 해명되지 않는다며 반박했습니다. 터키 동부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일어나 최소 21명이 숨지고 1,000여 명이 다쳤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에 갇혀있는 사람도 수십 명에 달해 희생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부터 드릴까요? 네, 경자년 새해 시청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먼저 고속도로 귀경길 상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막힌다면서요? 네, 지금 귀경길 고속도로가 곳곳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신용식 기자가 중계차로 연결돼 있는데요. 네, 휴게소인가 봐요. 요금소가 아니고. 네, 저는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에 나와 있습니다. 오후 들어 귀경 차량이 몰리며 주차 공간이 부족할 만큼 차들이 가득했지만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평소보다 3배 많은 4만 명의 이용객들이 휴게소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랜 시간 차에 타고 있어서인지 조금 지쳐 보이긴 하지만 휴게소 하면 빠질 수 없는 간식을 먹으면서 활기를 되찾은 모습입니다. 시댁에 다녀왔습니다. 전도 조금 지고요. 손주 손녀들밖에 없다고 하시죠. 네, 신 기자, 그럼 지금 주요 고속도로 곳곳에서 어디가 얼마나 막히는지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자세한 교통 상황 CCTV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먼저 경부와 평택 제천고속도로가 만나는 안성분기점입니다. 서울 방향의 차들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당진나들목입니다. 서울 방향 차들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영동고속도로는 차츰 정체가 풀리면서 일부 구간에서만 차량 흐름이 더딥니다. 지금 차를 타고 출발하면 요금소 기준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4시간 50분, 광주에서 4시간, 강릉 2시간 5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경길 정체는 내일 새벽쯤, 귀성길은 오늘 11시쯤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장시간 졸음운전에 유의하시고 화목한 설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성휴게소에서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다산과 풍요의 해, 경자년 설날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떡국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 그러죠. 그래서 저는 반 그릇만 먹었는데 여러분 가정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셨죠? 덕담 나누고 조상께 감사드리고 어느 대가족의 설날을 취재했습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서른 명이 넘는 대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생선에 고기에 과일이며 떡까지 푸짐한 차례상을 차려놓고 후손들이 일제히 조상께 큰절을 올립니다. 오늘은 경자년 정월 초하룬 날입니다. 뜻깊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여 차례가 끝난 뒤에는 명절 음식을 나눠 먹으며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습니다. 동그랗게 모여 세배도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뱃돈을 받은 아이는 기쁨과 슬픔이 교차합니다. 돈 받으려고 설날 기다렸는데 엄마가 뺏어가서 슬펐어요. 집안 어른들은 덕담을 건네며 손주들의 건강과 행복을 빌어줍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영특하게 자라주기 바란다. 한옥마을은 시민들의 한판 놀이터로 변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팽이도 치고 윷놀이도 하면서 한양 시절 설 풍경을 그려봅니다. 남자아이들은 활 만들기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가족들이랑 나오니까 기분이 좋아요. 함께라서 더 즐거웠던 설날. 조상의 음덕을 기리고 가족 친지와 따뜻한 정을 나눈 하루였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즐거운 설 연휴입니다만 중국 우한발 폐렴 걱정입니다. 중국에서 확진 환자가 1,300명이고요. 사망자도 41명으로 늘어났답니다. 2차 상승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있고요. 최대 명절 중국 춘절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티벳 빼고 중국 전역에서 확진자 나오고요. 만리장성, 디즈니랜드 관광지도 문을 닫았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중국 내 우한 폐렴 사망자 수가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까지 18명이었던 사망자 수는 어제 8명이 늘어난 26명, 오늘은 15명이 늘어난 4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자 수는 하루 새 444명이 늘어 1,300명에 육박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추정되는 의료진이 처음 사망했고 2살배기 아기도 확진 판정이 났습니다. 중국 SNS에는 환자들이 줄지어 늘어서고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의 모습 등 우한 시내병원으로 추정되는 영상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康委收到29个省区市累计报告新型冠状病毒感染的，其中重症237例，死亡41例。 우한시는 유령 도시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쇼핑몰은 텅 비었고 상점은 문을 연 곳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통제됐고 맥도날드는 후베이성 내 5개 지역의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후베이성 측은 바이러스 유행이 2차 상승기를 맞았다며 봉쇄구역을 우한 주변 13개 시로 확대했습니다. 我们也是要生活的呀，我们也要出来买菜呀。怕吗？还好。 티베트를 제외한 중국 전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베이징의 만리장성과 상하이 디즈니랜드 등 대규모 관광지도 속속 폐쇄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중국발 폐렴 지금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 전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유럽도 뚫렸습니다. 프랑스와 호주에서 첫 확진자가 발견되면서 전 세계가 그야말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프랑스 파리 우한 폐렴 확진자가 격리돼 있는 병원입니다. 마스크를 쓴 직원이 병원에 드나드는 차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보건부는 최근 중국에 다녀온 남성을 포함해 모두 3명이 우한 폐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는 국경을 통제할 방법이 없어 방역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Évidemment, contrôler les personnes qui atterrissent à Bruxelles et qui rentrent sur le territoire par le train ou la voiture. Il y a aussi énormément de gens qui font de multiples escales pour rentrer en France. Donc on voit bien aujourd'hui la difficulté dans un monde comme le nôtre de fermer les frontières. 일본에서는 3번째 확진자가 나왔고 호주와 말레이시아에서도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해달라는 1인 시위까지 벌어졌습니다. С призывом закрыть границу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итаем. Это все связано с коронавирусом, потому что смертность в Китае уже довольно-таки высока от этого вируса, и мы не хотели бы, чтобы этот вирус... 아시아를 넘어 세계 전역에서 감염자가 등장하면서 우한 폐렴의 공포도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우리도 폐렴 비상이죠. 조금이라도 기침 증세가 있으면 마스크는 필수고 손 씻기 잘해야 합니다. 근데 일부 병원에서는요, 외부인 출입 동작가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동 일대도 초비상입니다. 김보미 기자가 현장 취재한 거 먼저 보시고요. 확산되고 있는 우한 폐렴 공포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설 명절을 맞아 환자를 찾아온 면회객들을 되돌려 보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 병원은 보호자 1명을 제외한 방문객 면회를 당분간 금지했습니다. 출입구도 입원동만 개방하고 모든 건물의 출입문은 통제했습니다. 방침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죠. 뭐 어떻게 해요. 그 여럿이 와서 같이 못 들어가고 1명만 한다니까 좀 아쉽기는 한데. 하지만 일부 병원은 면회 제한 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병원은 마스크 착용 관련 안내문은 붙여놨지만 병동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부터 입원실까지 아무런 제지 없이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뒤늦게 면회를 막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나 관광지에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동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가 확산되면서 상인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예전 사드처럼은 아닌데 많이 하고 다녀요. 한국 사람들도 많이 끼고. 추가 확산을 막고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능동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우한 폐렴 공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로 들어오는 이들 가운데서 감시 대상을 우한시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했고요. 외교부는 우한시에서 우리 유학생 등의 철수를 권고했습니다. 사회부 김현 기자와 뉴스로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기자, 저 걱정이 됩니다. 예. 우선 우리나라 확진자 2명 있었는데 이분들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네, 첫 번째 확진자는 이제 CT에서 폐렴 소견이 나왔지만 그래도 상태는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중국인이었죠? 네, 이분은 이제 중국에서 오신 여성분이고요. 예. 이제 질병관리본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2번째 확진자 상태도 현재까지는 안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분은 어느 나라? 우리나라? 예, 우리나라 남성분인데요. 이제 이 2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69명도 아직까지는 특이할 증상 없이 이제 괜찮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예. 보건당국은 이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한 전파력이 낮다고 보고 증상 발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이죠. 오늘 오전이었죠. 외교부가 우한 폐렴 감시 대상 지역을 여기 우한 여기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중국 대륙 전체로 이제 확대시켰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네, 이제 중국 우한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이제 항공편은 모두 이제 폐쇄가 됐습니다. 직항은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한 폐렴이 이제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중국인들의 입국 전체를 감시할 필요가 생긴 겁니다. 예. 지금까지는 이제 의심 환자와 조사 대상을 이제 14일 이내에 중국 우한시를 다녀온 사람 등으로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대상을 우한에서 중국 전역으로 넓히겠다는 겁니다. 예. 이제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이제 중국이 아직 영토 전역을 오염 지역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먼저 선제 조치를 하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일이야 우리 정부가 선제 조치하는 게 뭐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한이라는 도시의 주민 수가 1,100만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민이 한 1,000여 명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이 교민들이 이제 이 가장 걱정인데 지금 우한에서 지금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까? 우한이 다 통제됐다고 그러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는 이제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 우한에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외부와 연결되는 항공, 기차편은 모두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우한의 교민과 유학생이 약 1,000여 명 정도 있었는데요. 현재는 절반인 500명가량이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제 외교부는 중국 우한시를 포함해서 후베이성 전역의 여행 정보를 3단계, 즉 철수 권고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뭐 귀국할 수 있는 비행기편 마련이라든가 이런 후속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중국에서 치료하던 의료진도 뭐 사망했다고 하던데 전파력은 또 어느 정도나 되는 거고요?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의 바이러스들은 이제 주로 침방울 안에 섞여 날아가서 전염이 됩니다. 예. 하지만 바이러스마다 성격이 달라서 전염성에는 차이를 보이는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력을 사스에서 메르스 사이로 추정을 했습니다. 예. 우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신종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메르스보다는 사스에 더 가깝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병원에서만 전염이 이루어졌던 메르스와 달리 이번 우한 바이러스는 중국 지역 사회에서도 전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파력이 사스의 10배 정도다 이런 예상을 내놓는 중국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네. 아직 우리나라 이제 지역 사회까지는 전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끝까지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전파력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제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음압 격리 조치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되면은 전염 가능성은 뭐 사실상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일부 병원들은 이 전염 공포 때문에 환자들 발길이 줄어든다든지 또 주변의 상인들도 손님이 안 올까봐 또 걱정들이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음압 병실에 있으면은 그 병실 밖으로 이제 전염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만약에 이제 기침을 하게 되면 기침 분비물이 이제 밖으로 퍼지면서 이렇게 확산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음압 병실은 안쪽의 압력을 낮춰서 기침을 해도 병균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 안에 모여 있게 됩니다. 네. 그 외부의 오염을 차단하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요. 전문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2015년 때도 뭐 계속 환자를 봤던 데고 그 이후에 계속 병상도 확대되고 이래서 아주 베테랑급의 병원들이거든요. 지금 음압격리 병상에 있는 환자의 영향이 일반 병실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있는 병원은 아니어서 그거는 좀 기후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음압 병실에 있으면 하여튼 전염은 더 안 시킨다 이런 전문가 얘기 들어봤고, 자 그리고 뭐 설 명절 연휴 맞아서 가족들과 함께 지금 뉴스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가장 중요한 이 예방법 몇 가지만 좀 알아볼까요? 네, 전문가들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인 위생 관리가 중요하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철저한 손 씻기를 강조를 했는데요. 이 손 씻기 저희가 이제 자주 듣지만 얼마나 중요한지는 체감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몇 해 전 애리조나 대학의 미생물학자 찰스 거버의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미국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거버 박사는 한 사무실 빌딩에서 이제 무해한 바이러스를 한두 군데 이제 문고리와 테이블 표면에 이제 각각 묻혀놨습니다. 네, 전략맨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4시간도 안 돼서 같은 빌딩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40에서 60%가 손에서 같은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네. 하지만 근데 손을 씻은 경우에는 80%에서 90%까지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었습니다. 예. 실험에서 보신 것처럼 손을 자주 씻는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한 예방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한 폐렴 예방 뭐 딴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손 씻기하고 마스크 역시 기본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우한 폐렴이 잠복기까지 고려하면 이번 달 말 정도까지는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별탈 없이 지나가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사회부 김영 기자였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상관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사무보고를 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소위 패싱 논란이 일었죠. 설날 아침부터 이 지검장은 규칙에 따랐을 뿐이라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이 지검장의 해명을 재반박했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추미애발 두 번째 인사폭풍을 10여 분 앞두고 검찰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전격 기소합니다. 이에 추미애 장관은 날치기 기소라며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가능성까지 내비친 상황. 법무부는 판단 근거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직보한 서울중앙지검의 최강욱 기소 관련 사무보고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이성윤 지검장이 상급 검찰청 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사무보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일명 윤석열 패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은 법무부의 최강욱 비서관이 기소된 날 오후 사무보고를 한 반면 대검과 고검에는 하루가 지난 어젯밤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성윤 지검장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검찰총장이 대부분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상황이라 우선 법무부에 보고한 것이라며 사무규칙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땐 법무부 장관에 직보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그러나 윤 총장이 사실관계를 알고 있던 점은 특별한 사유라 해도 김영대 서울고검장은 사실관계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반 소지를 지적했습니다. 설 당일까지도 추미애 장관의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파열음이 이어지면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즐거워야 할 명절이지만 안타까운 사고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울산 울주군의 한 저수지에서 성묘객 10명을 태운 선박이 침몰해 1명이 숨졌습니다. 전남 해남의 한 주택에서는 불이 나 외국인 3명이 숨졌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소방 헬기가 물 위에서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울산 울주군 대곡 저수지에서 일정 9톤급 저수지 관리용 선박이 침몰했습니다.
이 사고로 배에 타고 있던 40대 승선객이 실종됐고 나머지 9명은 자력으로 탈출하거나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발생 3시간 만에 숨진 실종자를 찾아냈습니다. 해당 선박은 한국수자원공사 소유로 설을 맞아 선묘객들에게 임시로 제공됐습니다. 배 안쪽으로 묘지가 안에 있으니까 성묘하러 들어갔다가 그 사고 그래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속도로 갓길에서 소방대원이 새카맣게 탄 SUV에 물을 뿌립니다. 강원 춘천시 서울 양양고속도로 군자 2터널 인근에서 양양 방면으로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승객 3명은 바로 빠져나와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차량이 모두 타고 하마터면 산불로 번질 뻔했습니다.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주택에 소방관은 물을 뿌립니다. 전남 해남군 현산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주택은 김공장 숙소로 외국인 노동자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이들의 신원과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기성정치에 도전장을 내밀며 세대교체를 외치는 2040 세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30대의 정치 리더가 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처럼 한국판 마크롱 정치혁명을 꿈꾸겠다는 건데요. 전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 교수와 변호사 등 30대와 40대의 전문가들이 세대 교체를 전면에 내걸고 4.15 총선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들은 기성정당에 참여하는 대신 독자적인 세력화를 통해 정치판을 바꾸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마크롱을 가질 수 없습니까? 세대 교체의 대상은 세대 교체를 할 수 없고 다음 세대인 우리가 세대 교체의 주역으로 나와야 된다고. 당원 2만여 명의 평균 연령이 27살인 기본소득당은 모든 국민에게 매달 6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4명의 비례대표 후보와 2명의 지역구 후보가 이미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엘사거지 꼬리표를 없애고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87년생 신지혜가 고양시 갑에서 출마하겠습니다. 2040 세대에 익숙한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아내 기성 정치의 틀을 깨보겠다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모바일 웹 기반의 정치 플랫폼을 만들어서 국민의 뜻을 모으고 더 나아가서는 숨어있는 새로운 정치 리더를 발굴할 수 있는. 청년들의 정치 세력화에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할 적기라고 말하는 등 기성 정치권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대 교체를 스스로 짊어지고 우리를 점령해라. 치열한 싸움이 있을 겁니다. 그걸 다 각오하셔야 됩니다. 기성 정치권에 편입하는 대신 직접 대한 정치 모색에 나선 청년들의 도전이 이번 총선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이번 총선의 투표장에선 교복을 입은 유권자도 볼 수 있을 텐데요. 만 18세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첫 투표에 기대감에 부풀어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1948년 만 21세였던 선거 연령은 2005년 만 19세, 그리고 올해부터 만 18세로 내려왔습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 4월 16일 사이 태어난 예비 고3 약 14만 명이 생애 첫 투표에 나서게 된 겁니다. 이제 어른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잖아요. 정책들을 판단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직접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니까. 입시를 앞두고 꼼꼼하게 공약을 살피고 후보를 고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생각해요. 학생이란 게 지금 고3이고 입시가 가장 중요한데.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며 첫 투표까지는 3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갈 길은 멉니다. 아직 교내 선거운동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선거법 교육과 교사들의 선거 교육 방식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당장 서울시 교육청의 모의 선거 교육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며 서울시 교육청은 선관위에 아예 학교 선거 운동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교사가 이제 정치적 중립 시비에 좀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어떤 가이드라인은 좀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새 학기가 시작돼도 선거 전까지 당분간 일선 학교에서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쓰라고 만든 온누리 상품권이 온라인에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은행 등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팔다 보니 액면가로 되팔려는 상품권 깡이 기승인 건데요. 할인에 든 돈은 다 세금으로 메꿔지고 있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온누리 상품권을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봤더니 구매 문의가 쇄도합니다. 1분 만에 구매자가 나타나기도 했고 웃돈도 얹어주고 수량이 얼마든 사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장에선 이 상품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상품권은 시장을 위해서 쓰라고 그랬는데 저희 집에 그게 처음에 나올 때는 잘 됐어요. 근데 지금은 상품권 깡으로 악용되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5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파는 상품권을 싸게 사 모은 뒤 액면가로 현금화해 차액을 챙기는 수법입니다. 할인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다 보니 상품권 깡이 발생할 때마다 세금이 낭비되는 꼴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5년 동안 온누리 상품권 불법 유통 신고 건수는 3,000건을 넘었지만 과태료 부과 같은 중징계는 9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상품권 깡을 막을 방법은 신고를 기다리는 것 외엔 없습니다. 대부분이 10,000원짜리로 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한 장 한 장 다 물리적으로 추적을 한다라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그렇죠. 온누리 상품권은 올해 2조 5천억 원치가 발행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터키 동부 지역에서 한밤중에 강진이 발생해 900명 이상이 다치거나 숨졌습니다. 사람들이 주로 휴식을 취하던 밤 시간이라 피해가 더 컸는데요. 구조 작업이 쉽지 않아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실내 전등이 누군가 흔드는 것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놀란 주민들은 다급히 건물을 빠져나갑니다. 구겨진 종이 상자처럼 주저앉은 건물은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몰라 아슬아슬하기만 합니다. 건물 아래에서는 위태로운 구조 작업이 이어집니다. 터키 현지 시간으로 어젯밤 9시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동쪽으로 750km 떨어진 엘라지에서 규모 6.8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은 터키 국경을 넘어 시리아와 이란 등에서도 진동이 감지될 만큼 강력했습니다. 터키 재난위기관리청은 현재까지 적어도 20명이 숨졌고 900명 이상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무너진 건물 안에 갇혀있는 사람도 30명 이상으로 파악돼 앞으로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겨우 목숨을 구한 주민들은 영하 8도의 추위에서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터키 재난청은 여진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민들에게 지진으로 부서진 집과 건물에 절대 들어가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주터키 한국대사관은 지진 발생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이 많지 않아 지진 희생자 가운데 한국 교민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터키에서는 1999년 강진으로 18,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데 이어 2011년엔 5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아까 설날 표정 보도 중에 초등학생 인터뷰 재밌었어요. 엄마가 세뱃돈 뺏어가서 슬펐다는 얘기 말씀이시죠? 그렇죠. 뉴스 시작할 때 고속도로 휴게소 상황 봤는데요. 열차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열차 승객도 25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네, 고향의 정을 한가득 안고 돌아온 서울역 표정을 좀 알아볼까요? 네, 손하늘 기자. 서울역에도 귀경객들 많이 계시군요.
예, 보시다시피 엄청 많습니다. 이곳 서울역 승강장에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역기성 하려는 분들이 지금 가시는 곳인데요. 이 부산 가는 KTX 조금 후에 출발하는 열차입니다. 이 역기성객들의 행렬이 이곳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낮부터 여기 와가지고 귀경객들을 미리 만나봤는데요. 이 양손에 선물 꾸러미와 그리고 반찬 세트를 고향에서 사서 오시는 모습을, 고향에서 가져오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이곳 서울역을 이용한 승객은 6만 2천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요 54만 명이나 됩니다. 굉장히 열차가 북적였겠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열차를 보면 통로와 그리고 좌석이 북적북적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경부선 열차는 아직은 약간의 자리가 남아 있지만 특히 전라선 열차가 지금 예매율이 99%, 그러니까 사실상 전석 매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귀경 전쟁을 이렇게 뚫고 이곳 서울로 올라오신 시민을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이번 명절이 좀 짧다 보니까 부모님을 조금밖에 못 뵙고 이렇게 올라와서 다음 추석을 기약하면서, 그리고 어머니가 뭐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셨는데 맛있는 음식 잘 먹고 하겠습니다. 역귀성객과 나들이객도 많아서 부산 등으로 내려가는 열차도 낮 동안 매진됐다가 조금 전부터는 표를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 서울역에는 귀경 행렬을 보며 고향을 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 고향이 진주여서 이번에는 가지 못해서 아쉽지만 귀경객들의 편안한 여행길을 책임질 수 있어서 뿌듯하기도 합니다. 다음번에는 저도 꼭 가고 싶습니다. 오늘은 특히 우한 폐렴 확산의 여파로 마스크를 쓰고 귀경하는 분들도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저희 뉴스를 보시고 나서 고향에서 출발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서울시와 한국철도공사는 오늘과 내일 새벽 2시까지 버스와 지하철을 연장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MBN 뉴스 손하늘입니다. 세뱃돈이나 용돈을 줄 때 5만 원짜리 지폐가 많이 쓰여 시중에 풀린 5만 원권 지폐 잔액이 10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지폐 가운데 5만 원권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늘어나 지난해 말 86%를 차지했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설날인 오늘도 구름과 미세먼지가 가득했습니다. 내일도 서쪽 지방은 오전까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다행히 오후에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점차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남은 연휴도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전국에 구름이 가득하겠고요. 내일은 동해안과 제주도에, 모레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에 최고 120mm 이상, 전남과 경남, 경북 동해안에 20에서 60mm로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최고 10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귀경길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가득 껴있고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 11도로 오늘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낮에 광주가 13도, 부산이 12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도 전국에 오락가락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시내 서점 앞에 가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지라는 새해 덕담이 있더라고요. 네, 쥐띠 경자년이라 아주 재치 있는 덕담을 써놨군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새해 덕담 뭐가 좋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천상운지. 네, 천가지 상서로움이 구름처럼 모인다라는 뜻이죠. 예, 까치 소리도 함께 듣고 계신 MBN 시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과 만복이 가득하실 겁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천상운집하는 한 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